오늘은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될 것을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반 금액만, 원래는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4,7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5,300만 원은 불지급을 했던 사건인데요. 의뢰인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삭감당한 보험금 5,300만 원을 전액 다 받아낸 소송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보험은 많이 가입하고 있어도 직업 변경 통지 의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보험 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다 그래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오토바이를 탄다든가 아니면은 직업이 위험 급수로 변경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보험계약 체결할 때 설계사들이 계약자에게 꼼꼼히 설명을 해주는 설계사가 없다 보니까 계약자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정작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가지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보험회사는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한테 사건을 의뢰했던 의뢰인이 작년 한 2, 3월 경으로다가 기억이 됩니다. 저희에게 상담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직업 변경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4,700만 원밖에 지급을 못하겠다. 나머지 5,300원 못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사한테 직업 변경이 되면 통지해라. 통지 안 하면은 나중에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까? 했더니 저한테 상담을 해 오신 분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아들인데 자기 돌아가신 아버님이 보험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 증권 내용을 살펴보니까 계약자는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혼을 하고 나서 사귀던 내연의 여자분인데 그 내연의 딸 이름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거고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되어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파트 철거하는 현장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는데 보험회사 측은 아버지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비위험 직종이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위험한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아서 통지 의무 위반이다. 이래서 보험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아버지의 내연의 그분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하길래 거기다 전화를 해서 그러면은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사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들었느냐 하고서 전화로다가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면서 의뢰인께서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설명을 못 들었다는 겁니다.
전화 통화 내용을 제가 들려드릴 건데 그 설명을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내내 처가 그렇다고 뭐 직업 변경되면 보험회사한테 그 일일이 다 통보하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대화 내용의 맥락을 보니까 실제로 설명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직업 변경을 하면은 누가 그 일일이 다 보험회사한테 통보를 하느냐는 식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의뢰인과 그 내연의 처와 통화한 내용인데 들어보시죠. 뭐 따로 그렇게 직업이 바뀌어도 그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된다는 그 말을 설계사한테 못 들으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뭐 그렇다고 저 보험회사에 내가 다른 보험도 넣지만은 뭐 그렇다고 도중에 뭐 한다고 또 보험회사에 그런 연락을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대화 내용의 맥락을 보니까 실제로 설명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직업 변경을 하면은 누가 그 일일이 다 보험회사한테 통보를 하느냐는 식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한 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소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지난한 그런 싸움을 한 끝에 최종적으로 2년 만에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지난달 11월 19일 날 최종적으로 재판이 확정이 됐는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것이 1심 판결문입니다. 주문을 보면은 피고는 원고 이 땡땡에게 2,992만 원을 원고 이 땡땡에게는 2,992만 원을 지급하라고 돼 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요. 항소한 것이 각하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으로 각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하가 됩니다. 이 아나들이 다시 대법원에 항고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항고한 것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재판이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1심에서 전부 승소를 해주고 의뢰인께서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은 다른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던 건입니다. 저희들한테 의뢰를 안 오고 다른 쪽에다 한 그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는 1심에서 전부 이겨드렸고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은 다른 변호사가 진행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뭐 1심에서 전부 승소해 준 것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봐야죠. 구체적인 내용은 1심에서 거의 다 심리가 진행이 됐는데 그 내연의 처라고 하는 분은 직업변경 통지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다는 건데 보험회사 측하고 그 설계사 측은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 주장이 엇갈려서 저희들도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근데 일단 보험회사 측에서 그 담당 보험을 판매했던 설계사를 증인으로다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반대 신문을 하면서 당연히 그 증인은 이제 설명을 했다는 보험회사 측의 주장과 같이 입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설명을 했다. 그런데 계약 체결할 때 누구랑 했냐? 저희들이 반대 신문을 하니까
그 증권에 나와 있는 대로 내연의 처가 아니라 내연의 처 딸하고 보험 설계사하고 직접 만나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에 대해서 인상착의도 저희들이 물어봤으나 그쪽에서는 얼버무렸고 또 실질적으로 딸의 그 나이를 보니까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19세, 20세도 안 된 19세의 딸인데 그 딸이 어떻게 그 엄마가 사귀는 그 아저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계약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게 내연의 처 본인 이름으로 안 하고 왜 딸 이름으로 했습니까? 계약자를. 그랬더니 본인은 신용불량자라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명의만 계약자를 딸로 했다. 이렇게 저희하고 통화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증인인 그 보험 설계사가 내연의 처를 만나서 한 것이 아니고 계약자인 딸을 직접 만나고 설명을 했다는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신빙성이 가지 않은 그 허위 진술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은 반대 신문에서 계속 증인 주장을 탄핵을 했고 그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받아들여졌으니까 저희 측 손을 들어줬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부 승소를 해서 못 받았던 돈 5,300만 원을 전액 다 지급받은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 영상을 통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던 사고를 나서 장애를 입었던 보험회사는 일단은 그 보험금 특히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더 그렇습니다. 잘잘한 뭐 입원비 일당이라든가 뭐 아니면 의료실비 몇십만 원 정도는 그냥 조사 없이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번 건처럼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가지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나서 장애보험금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장애보험금이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반드시 고지 의무 위반 내용이 있는지 통지 의무 위반을 한 것이 있는지 자필 서명은 피보험자 본인이 했는지 등등 엄격하게 이잡듯이 그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건도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통지 의무를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을 때 지급과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과 그 내용이 틀리는데 보험회사한테 직업 변경을 했다고 통지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설계사가 설명을 했든 안 했든 일단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니까 보험회사 측은 삭감 지급을 한 거고 저희들은 그 중요한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설계사가 설명을 안 해줬다면 그거는 설명 의무 위반이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그 기재된 내용 그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약관규제법에 나와 있는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은 그럼 귀책 사유는 계약자한테 있으니까 삭감되는 것이 맞는데 애초에 보험을 계약 체결할 때 그 통지 의무가 있다는 거와 그 통지를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안 해줘놓고 그냥 무조건 되고 통지 안 했다고 삭감을 하는 거는 보험회사의 위법 행위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그 규정도 위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일단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삭감을 했다 그러면은 그 계약 체결 당시에 설계사한테 진짜 설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따져보아서 실제로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통지 의무를 안 했다 그러면은 법적 대응을 해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설명을 들었는데도 내가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규칙사항은 계약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법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계약자가 이 세상에서 그런 설명을 듣고도 직업이 변경됐는데 통지를 안 할 그런 바보 같은 계약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요건은 실질적인 것은 그 아버지 내연의 처와 보험 설계사와 만나서 계약을 체결한 게 맞는데 보험 증권에는 내연의 처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연의 처 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데 그 딸이 19살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에 참여했을 리도 만무고 그 내연의 처 말대로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딸 명의만 빌려서 계약자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설계사하고 그 내연의 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내연의 처와 통화했을 때도 그런 설명을 들었냐 그랬더니 안 들었다. 근다고 누가 그거 다 일일이 저 직업 변경될 때마다 보험회사한테 통지하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 안 들은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대응을 시작을 했던 건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전부 승소해서 삭감당했던 5,300만 원도 다 지급을 받을 수가 있었고 며칠 전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까지 저희들이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도 대략 한 900여만 원 정도를 그건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은 저희가 그 1심 판결을 받아낼 때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다 부담한다 이렇게 주문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피고인 그 보험회사 측이 전부 다 변제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안 했으면은 5,300만 원도 날라갈 건데 법적 대응을 해서 5,300만 원 오고 그것도 소장 들어가고 나서 판결 때까지는 상법상의 지연이자 6% 한 1년 거의 2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에 6%씩 이것도 크지만 5천만 원에 6%면은 1년에 한 300만 원 2년에 가까우니까 한 600만 원 거기다가 재판이 선고되고 나서 이후부터 또 소송 비용 소송 그 특례에 관해서 연 12% 지금 은행 금리가 1, 2%대밖에 안 되는데 연 12%면은 5천이면은 한 600만 원 정도죠. 연간 이자가. 그래서 그런 지연 이자까지 다 받고 거기다가 또 소송 비용까지 900여만 원도 돌려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직업 변경 통지를 안 했다든가 이륜차 탑승 하면은 보험회사한테 통지를 하라는 이런 설명을 듣지 않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금을 삭감당했다면은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보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셔서 꼭 법적 대응을 하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